여행 순서는 경과 보호부터 해서 항구 일정까지 약 20분 정도 보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4일 날 동서발전에서 남해군의 하역발전소를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한 이후에 실제 설치 내민 여러분들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회를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8월 25일 날 건설 타당성 검토 동의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6개 항목을 넣어서 조건부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서발전에서는 12월부터 올 6월 25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6월 25일 날 저희들께 용역 결과 서및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에 포스코 건설에서 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를 희망해 왔습니다. 참여를 하게 된다면 포스코 건설에서는 우리 발전 부지 인근에다가 첨단 산업단지 30만 평도 함께 조성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6월 1일부터 약 7월 12일 한 달 이상을 동서발전과 협의를 해서 공영 사업을 참여를 확정하게 되고 지난 7월 13일부터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해 에너지파크와 첨단 산업단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좌측 발전소 부지이고 우측은 첨단 산업단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부지는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인근에 설치될 거라는 표현으로 가상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온배수는 요 강양만 항으로 통하는 요 진청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 와서 냉각을 시키고 요 해사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바다로 다시 방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전소 본 건물입니다. 인근 하동화력은 용량은 하동화력하고 같은데 이렇게 굴뚝은 하동화력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굴뚝 2개로서 이렇게 실 수 있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이거는 석탄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은 폐사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석탄을 떼게 되면 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근 하동화력 같은 경우에는 폐사장이 58만 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 에너지파크에는 19만 2천 평입니다. 그만큼 폐를 제하려고 하고 폐를 적게 넣도록 신공급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해 에너지파크는 한국 농서발전과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서 약 8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53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규모는 하동화력과 동일한 4,000메가와트로 공사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올해 1단계에는 유연탄 석탄화력 2,000메가와트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포스코 건설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파크 인근에 30만 평 정도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천억 정도 소요되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자기들이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겠다고 저희들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신재생, 친환경 산업 등 책임지고 단지를 조성하고 또 입주업체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분양을 마치겠다는 그런 확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삼천중공업에서 조선 산단을 하고자 했는데 그 대기업도 뭐 세계 경기 불황이라고 포기를 하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건설에다가 기본계획 수립 요청을 했고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조속히 협약을 맺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올 12월에 국가계획의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될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가장 우려했던 6개 항에 대해서 동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송전선로는 우리 새로운 철탑 시설은 안 되겠다. 대저도는 지중화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인근 하동화력을 보니까 각종 탄이 날려서 우리 생활 피해가 많더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 또 대기 오염 물질이 이렇게 공기와 같이 방출돼서 우리 생활 피해가 많더라. 건강에도 피해가 있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고 친환경 설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발전소이기 때문에 각종 온배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온배수로 인한 해양 오염 부분이 있어서 확산 부분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도 이제 공원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개념하에서 발전소 주변의 친환경 공원화 대회까지 총 6가지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는 용역 결과는 이 6가지 위주로 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 저희들 보고를 드릴 때 발전소 부지에서 3,000호 화력을 경유해서 전기가 가는 걸로 동서발전에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육지 13km의 철탑이 30개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더더욱 그 철탑 신설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해저로 요구를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아쉽게도 3,000호 화력에서 저희들 이번에 신청하고자 하는 용량과 맞먹는 용량을 오성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벌써 유치장소를 전국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선로로 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기존 우리 하동을 경유해서 어룡으로 가는 그런 선로를 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해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해저로 송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다고합니다. 1호사는 작은 용량은 지금 제주도까지 보내고 있습니다만도 3, 4호라는 이 용량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 회사 확인한 결과로는 약 2017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송전선로 해저 지중화에 대한 동의 조건이 협의를 한 결과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만 송전탑은 추가 신설은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동서발전이 저희들에게 제안한 내용을 기존 송전탑을 우리 아시다시피 광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 철탑이 되겠습니다. 이 철탑을 없애고 규모가 큰 3, 4호 철탑으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전기도 보내고 받고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철탑이 28개가 있습니다. 이 철탑으로 바뀔 경우에 25개로 철탑 수는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예전 부지에서 이 철탑이 있는 데까지는 새로운 또 철탑이 신설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발전소에서 대계리까지 약 4km였습니다. 이 4km 철탑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과 동초에서는 그러면은 그 4km 부분은 지중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중화는 1km당 약 15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 비용을 대더라도 지중화를 하겠다는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 시에 해저에 대한 길수준성이 담보된다면 해저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답변도 동시에 얻었습니다. 두 번째, 석탄이 보이지 않는 발전소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이겠습니다. 이 좌측 사진이 하동 화력이나 삼천 화력에 운영하고 있는 옥 외 노지에 이렇게 석탄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 5만 평에서 한 10만 평 정도 되는 큰 면적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석탄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당연히 이게 바다로 이렇게 유출될 수밖에 없고, 바람이 분다면은 아무리 물을 뿌린다 해도 바람이 분다면 이렇게 인근마을로 배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동서에서는 이렇게 옥내형으로 창고를 쉐드식 창고를 지어서 탄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배에서 바로 이 창고까지 밀폐형 컨베이어를 통해서 창고로 집어넣기 때문에 석탄도 보이지 않고 석탄도 날리지 않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장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동화력이 58만 평이라고 했는데 그 58만 평 회사장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지금 기존 운영하는 것은 물하고 해를 같이 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물은 이렇게 있고 일부는 이 구간에 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먼지가 배산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배산하지 않는 방법을 요구했더니 고농도 해처리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고농도 해처리장은 현재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해 에너지 파크가 처음 도입하는 시설로 농도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가 이 해사장에 도달하게 되면 이틀 정도 지나면 해가 굳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 해가 날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은 이 해도 이 넓은 면적을 이렇게 이대로 둘서는 안 되겠다. 구획을 두어서 이 구획부터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방법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서는
구획 또는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일정 부분이 먼저 만지되면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오문하게 있고 동시에 수리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당진 하역에 있는 저탄장 사진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리 높이 단을 이렇게 노지에 쌓아놨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기회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인근 하동하역 20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이 해사장에서 해가 이렇게 날리 오고 있었습니다. 인근 20마을 어르신이 자기 집에 오라 해서 갔더니 이 바닥에 이렇게 석탄 가루와 해 가루가 떨어져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옥내 저탄장과 고농도 폐처리장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기오염 물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소로 배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국가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약 50% 정도 줄인 타랑, 탈질, 먼지 제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산화탄소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저감 신기술이 도입된다면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60년대에 저희들은 화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었습니다. 현재의 발전소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는 그런 단계의 모양입니다. 2020년 남해 에너지 파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나올 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에너지 파크에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이런 신기술들이 나온다면 적극 도입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온배수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온배수 온도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과정하에 심청 치수와 심청 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확산 면적을 보니까 당진 하력이나 보령보다 약 30% 정도밖에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들 판단할 때는 확산이 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지역에 도움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확산 범위는 예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현실이었고 실제 화동 하력에서 피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일부 확산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기오염 확산 실험 결과입니다. 2007년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약 0.019에서 0.03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지금 환경 기준이 20입니다만도 저희들이 발전소를 가동시키더라도 2.019에서 4.034 정도의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사는 인근 호남, 여수, 하동, 하력을 고려해서 누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조사 지점은 30km 구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면 사무소도 포함이 되고 왕지해관도 포함이 되고 남해읍도 포함된 그런 큰 영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구리 부분이 지금 현황도 많은 조금 오염물질이 많았고 그 외에는 법적 기준치보다 약 10% 정도의 10분의 1 정도의 현황을 가지고 예측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0.036 정도 미미하게 대기오염 물질이 더 올라간다는 그런 기준치가 나왔습니다. 국가 대기 환경 기준을 보면은 매년 국민들의 생활 건강을 위해서 대기 환경 기준을 계속 이렇게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보다도 대기 환경 기준이 더 엄격하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하동하력과 삼천파력의 그 대기질 실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였고 3.9였습니다. 3이었고 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들을 보면은 우리 아까 앞에 보고드린 우리 남해군 수치와 거의 흡사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 기준치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수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경관과 어우러진 그림 발전소를 짓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여기가 홍보관 및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양만도 전망하고 마호산도 전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망대를 설치한 다음은 발전소 부분이 실제적으로 오염원이 많고 하다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전망대를 세워서 이걸 조망하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환경적인 부분이나 온배수 부분들 피해 부분도 많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저희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인프라가 현실적으로 남이 어렵습니다. 은근 발사만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발사만 산업단지도 벌써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삽을 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더더욱 다음에는 도로망 등 전기 등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어렵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첨단 산업단지와 발전단지가 들어온다면 도로망 확충도 용이해질 것이고 또 전기와 용수가 확보됨으로써 추가 산업단지 유치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증대도 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전소에 약 3천여 명, 가족 포함이고 산업단지에 약 3천여 명 등 7천여 명이 증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거하실 공간도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중 청년 일자리도 약 700개 창출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건설 기간 중에는 지역업체를 우선 참여하니까 또 건설업체 경기도 좋을 것이고 또 외주업체에서 국내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민도 우선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당진 하력에는 지역민이 약 312명이 그 발전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자주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지방세가 95억이었는데 만약에 발전소가 전체 가동되고 나면 약 60억에서 70억 정도 세수도 도움된다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해서 다양한 상당한 금액과 또 특별 추가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 모든 공공사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병행되겠습니다. 동서에서는 남해 대학의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거기 학과 신설을 해서 졸업한 학생이 발전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섬진강 하동하력의 섬진강 문화체육센터와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을 포함해서 석구청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발전소 보유 자원을 이용해서 주민 지원 사업도 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배수를 활용해서 의료 정보 배양이나 지원 양식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인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물섬 관광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농수 축산물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도 우려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고 줄일 수 있도록 해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온배수 부분에 대해서 온배수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하동하역에서 이렇게 169기 가동 시에 피해 예측입니다. 아까 온배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반경 5km, 7km로 봤는데 이게 직접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간접 영향권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영향권을 이렇게 꽤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15km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직접 영향권 내에는 어획량이 약 20%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간접 영향권에는 6.9%에서 14.5% 정도, 생태계 영향권에는 약 2.2%에서 5.6% 정도 어획량 감소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예측치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조사 요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환경 문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발전소 중에서는 최고의 발전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첨단 발전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협정을 체결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배수 확산 영향 조사는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정밀한 온배수 확산 예측 범위도 재조사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단지 구축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보존과 개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보존 지역은 대단히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 지구에는 복합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가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발생할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보존기금 등을 조성해서 보상하는 마음으로 적극 강구를 해야 합니다. 네, 어제부로 남해군 서면리 일대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지역이 해제가 돼서 토지거래는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또한 만약 사업 추진을 하는데 또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부지 약 83만 평 정도 소유자에게는 토지 매도 자제를 요청을 했고 만약에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최소 면적으로 허가구역을 제재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서발전에서는 올 7월 정부의 건설 예양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 9월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미리 동의를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자동 파기되는 것이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올 12월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맨 향후 대상 설명회는 기본이고 공정성이 담보된 대토론회도 끊임없이 가지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외치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국가전력 수요 전망에 따라서 발전소를 몇 개 지을 것인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6차인데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플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희망하는 곳이 약 20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영 비율은 4,000메가와트에서 8,000메가. 그렇다면 최소한 2군데에서 4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대 1의 또 경쟁 상대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근 3,800에는 기존 저희와 같은 용량을 이미 보성군과 협의를 해서 보성군에서 유치한수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좀 여러분들이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또 다른 발전소는 또 우리 이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치 양서는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이 사업 자체는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도 마을입니다. 발전소에서 이렇게 1km 정도 안 되는 대도 마을에 지금 배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펜션 단지가 한 52동 들어있고요. 야외 모래사장, 어린이 놀이시설 해서 이쪽을 대도 파라다이스라고 명명을 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갯벌 체험이나 다양한 낚시 체험 등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478억이 투입된 대단히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기꺼이 150억 원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150억 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이때까지 모아서 대도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도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대도 주민들은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근 발전소 뒤에 도고 마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마을은 과거에는 한치 마을이었는데 한치 마을도 해사장 인근에 있어서 해가 날려서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 올 2월에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25가구가 집단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당초 45가구였는데 20가구는 또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반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고 25가구는 바로 발전소 옆에 새롭게 이렇게 지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분들은 발전소 처음부터 살던 분인데 또 이주를 갔는데 발전소 인근으로 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도 몫을 차지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발전소 시설이 현대화로 인해서 생활 불편 민원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그런 환경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월 17일 날 하동 교수님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석탄 해도 재활용하는 시대가 돌아왔답니다. 하동 강물 섬유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파급 효과는 300명 정도 직접 고용도 되고 2,000명 간접 고용도 된다는 상당히 지역에 새로운 실을 활력소가 된다는 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발전소에 나오는 해는 어떻게든 재활용하고 자원화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용역 결과와 저희들이 검토한 보고를 함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성활동 유치 홍보단입니까? 뭐입니까? 아담 비롯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1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설정 명민들이 강력하게 이 아랫발전소 유치를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병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한옥마을 주변에 그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과라, 그 다음에 감암, 덕신, 왕지 뭐 이쪽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그 여론 청취를 한번 해봤습니까? 어떤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뭐 읍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리라고 못 느끼는 건 몰라도 우리 설천면 고행면 주민들은 이 하력발전소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병을 얼마나 앓고 있는 줄 압니까? 그리고 빨래 제대로 못 넣습니다. 하동화력 7, 8호기 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지금 우리가 서면에 건립하고 있는 한라분을 이거 발전소가 하동화력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하동화력 지금 7, 8호기를 만들어 놔놓고 주민들이 얼마나 부의를 하고 지금 호흡기 질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그 우리 군에서 조사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이거 우리 농업 피해 인근 공단으로부터 하력발전소로부터 피해 예측을 한번 해달라고 그만큼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오늘 와서 뭐 일방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다 할 짓이 없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생명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해서 국민들 다 죽이려고 합니까? 자, 세수 확보 조금 1년에 6, 70억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력발전소에 우리 남의 국민들 몇 명이나 그 지역이 되겠습니까? 전부 외부 인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하동하력 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진주에서 출퇴근합니다. 무슨 세수정대는 조금 될지는 모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전혀 도움 안 돼요. 바로 우리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런 행동을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만약에 이걸 끝까지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그린 에너지 파크 하력발전소 무슨 에너지 파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라오는 문자를 써가면서 국민들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이런 공청회 설치 마지막에 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경우에 하동이나 삼천포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전혀 사람이 살던 곳도 아니고 고령이나 영흥 쪽에 고령이 서해안 최고 해수욕장 있는 고령 거기도 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또 가보고는 당진 주변에도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삼천포 하력발전소는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을 한답니다. 석탄 안 돼요 지금 자. 그거는 RTC 비율을 해가지고 아주 용이한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남해가 관광 남해 우리 제주도 다음으로 남해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하력발전소 과업에다가 지금은 연기되었는데 누가 올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윤백선님 여기는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또 다시 문화의 당의 국민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더운 날 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주님하고 팀장님하고 군의원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다투가 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온 거는 용역 결과 보고회라고 알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줬는지 의심을 하고 또 이러한 것을 보고를 할 적에는 군의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을 맡은 분이 객관성 있는 분들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까 그 윤백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군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소를 유치하게 홍보회가 아닌가 이런 데가 됩니다. 저도 지금 고향에 들어와서 농사 지은 지 이제 30년이 됩니다. 이 발전소를 생각하면 어렸을 적에 연탄가스 맞고 중독됐던 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발전소는 우리 남의 시금치에 대해서 하나의 값을 올리지 못합니다. 마늘 가격에도 하나의 그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유치된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나눠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가 이제 완공되는 것이 2021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3분의 1은 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실 시점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동원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맡은 포스코 건설이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포스코 건설이 이 공사만 하면 끝날 문제지 자기네들이 무슨 그런 그 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답니까?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옆에 신소재 첨단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군의 공무원님들은 좀 깊이 있는 사고를 좀 가지시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각도로 또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우리 남해 지역은 우리 참석하신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한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리적인 조건도 사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인근 지역에 비례해 가지고 상당히 낙후된 그런 모습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우리 남해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 자그마한 이런 하나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앞으로 남해가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깊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동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 이런 게 노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인근 주변에 빨래 해놓으면은 석탄 가루가 날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상당히 피해보는 그런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이 서면 지역에 들어설 발전소는 기붕을 덮개를 해가지고 미세먼지 그런 부분 날리는 부분은 최대한 또 보완을 해가지고 날 피해가 없게끔 그런 대책을 또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또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배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도 사실 하동화력 발전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노량진대 주변에 가두리 양식장이 다 죽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가두리 양식장이 더 많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아마 그 사업이 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두리 양식장이 다 죽었으면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잘 맞추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에 또 우리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가지고 대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술천님 같은 경우에는 동서발전에서 저탄장에 기붕을 씌운다. 그 다음에 해 처리장에 석탄재가 날리지 않게 고농도 처리 방식을 적용한다고 한다. 하동 너희들도 좀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문제가 그리고 석탄 가루가 우리 술천 면날에 날아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라 이런 걸 앞으로 힘을 모아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새로운 상식을 그리고 접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리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안 보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어디에서 용역 줬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용역을 어디다? 예, 용역은 그 캡코 이거 조 부장님 좀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봉사발전회사실 조영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용역 결과 설명에 참석해 주신 혈천면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용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 한국전력 기술 주식회사에서 했고요. 그 환경 쪽에 환경 영향 예측 용역은 정기미인씨라는 그 회사에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용역 결과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환경을 담당한 분이라든지 그 용역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빠져버리고 공무원들이 하니까 이게 그 용역 설명 결과 그게 보고가 아니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와 있는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오라고 그래요. 예. 그분이 나오고. 거기 지금 그 세상에 이런 타당성 조건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타당성 조사는 그 자체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용역 부부라고 이러고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해야 객관성이 예, 그리고 지금 그 환경 영향 평가가 앞에 한 거는 환경 영향 예측이라고 해서 좀 간소한 그런 용역이고 앞으로 그 2년에 걸쳐서 4개월에 걸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때는 자료가 보면은 또 그 국민들 앞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용역 전문가들이 오셔서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직 그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국가 전력기구 수급 계획 반영되는 그때는 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에게 이론을 수렴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 전력 수급 거기에 반영이 되면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동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직 동의를 안 했죠.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벌써. 그러니까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 그다음에 외 동의, 그 자치 단체 그 유치 계약서 이런 게 세 가지가 꾸미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기 전에 국민의 그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또 다른 예, 당연히 먼저 말씀하시고요. 아까 그 먼저 그 반갑습니다. 저는 설천면 양간장 유명식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수임을 비롯해서 예 위원님들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남의 분의 지역에 이제 활성화를 이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양간장으로서 우리 설천을 또 생각을 해보면 하동하여 두개의 인접 4km 내 안에 혜택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또 우리 설천면이 화력발전소에서 도움을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전에하고 좀 시설 규모라든지 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간장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화력발전소 유치에 동참을 좀 하여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라의 실정이 다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어렵다 말만 하지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에 의해서 우리 남해군이 실제로 부자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하동을 우리가 이거 보고 또 방향 개철이라든지 여기에 인접 삼천포 아래를 보면
주변에 있는 발전소가 우리 설천면에 사방으로 쌓여 있습니다. 있지만은 또 비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 불고 이럴 때 보면 우리 노량 주변에도 뭐 공해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즘 새로 시설하는 건 최첨단으로 잘 시설을 하고 방금 그 설명회를 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임 위원하신 윤백선 위원님이나 김두일 우리 주민 여러분들 김두일 지나 오늘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반장으로서 조금 양보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이 빨리 하루속에 아니 그래서 뭐 양보를 하란 말이야? 단장님, 이상 단장님한테 말씀 중에 하정화 가정에서 혜택을 받다고 하는데 무슨 혜택을 보신 거지? 그거는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거지. 비해보다는 혜택은 아닙니다. 사실상 일전에 하동 아래에서 우리 설천 남해군에서 고현면하고 설천면을 하동 아래에서 보상을 좀 주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보상을 고현면보다 우리 설천면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 비중이 그동안 한동안에 성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동 아래에서 기금이 넣으셔가지고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인접 우리가 노량, 을고, 가망, 덕신 이런 마을에 있는 분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아까 방금 우리 박상은 씨가 얘기했습니다만 대상에서 가두리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업이 번창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것은 개인 감정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두리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고기를 잘 못 키워서 버리고 하는 고기가 노량, 해안가 이런 데 주변에 들어가 그 고기 흉한 것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고기가 키우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사로에서 잘못한 것이지 물이 나빠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 여러분들도 좀 협조를 하여 하루속히 빨리 모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또 혹시 다시 의견 있으신 분?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덕신에 사는 정태인입니다. 오늘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걱정하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설친 면미가 우리 군 기관단체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남해를 우리 고향을 지키고 살아오시는 또 어르신들도 잘 지켜오셨지만 저도 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남해 들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았지만은 주위에서 오염을 시켜가지고 바다와 양식장 주위에 피해를 또 보면서도 우리 육지에서는 어떤 하수욕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남해군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어떤 환경 마인드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비 없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남해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장성 어떤 포를 드리기로 했는데 공무원하고 이 주민 설명회라든지 몇 가지 안을 갖다가 어떻게 제출하기로 했습니까? 그걸 좀 부탁을 좀 먼저 드리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기로 위해 정부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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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휴지 의향서를 낼때 여론조사를 할지 주민 투표를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의회하고 또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설명회를 같이 잡히면은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는 분과 찬성을 하는 분이 프로테인은 뭐 해봐야 되겠지만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찬성을 동의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찬성하는 걸로 해갖고 보호가 끝나면 그건 주민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킵니까? 요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저희들 공무원들보다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뭐 지금 과거 공무원들은 그렇게 가만히 했을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나 그 이전에 뭐 일제치하 이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 수준이 공무원들보다 더 높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공무원보다 대지금 선배님도 남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아직 여론조사를 언론사에다 위탁해서 하실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지 최종 방침은 아직
안정해 졌는데 하여튼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래서 유치 의향서를 결정하느냐 마냐를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수의 어떤 생각을 제가 반영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저도 계기에서 쭉 살아왔고 제가 또 환경 분야에 그 종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을 또 반대 아닌 반대를 해가지고 부가의 이익을 보는 그런 사례를 제가 취하지도 않았었고 지금까지 우리 남해는 가장 그 대한민국에서 잘 보존된 환경을 사면의 육지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발전소 한 개를 넣어가지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을 뒤엎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이 남해 강산을 가꾸어가지고 진짜 금산 같은 이런 걸 아름다움을 가꾸어서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의 관광객들이 남해를 찾아올 수 있는 더 좋은 새로운 에코 시티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랫발전소는 절대 유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합니다. 우리 제가 투쟁을 해서라도 이것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줘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시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설정 가운데서는 지향입니다. 오늘 설명이 나름대로 다 밝혔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이런 업체를 수용을 해서 앞으로 수용을 해서 남해군이 발전상이 잘 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보물선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서 도움이 될지는 이게 되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판단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민들 두 분께서 하동화를 기준해서 가들 양식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동화역 5km 방내에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설정 이당 담당님이나 또 주민 한 분이 하동화역 인근에 가두리 양식장이 사활이 잘 되냐고 말씀하시고 양식장 업체들이 고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말씀 하나 드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가두리는 하동화역 5km 방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에 따라서 평소 시에는 크게 못 느낍니다. 여름 바다 수온이 고수온 때 우리 5km 방내에 있는 가두리가 하동화역 온폐수를 위해서 1도 바닷물이 1도 상승 지역됩니다. 1도 상승 지역되면 고기를 사료로 투입을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단장님께서 장관님 말씀하시는데 바다에 죽은 고기가 다소 남아 지금 다 보이게 되다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료 투입을 제 영대로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온배수로 인하여 수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은 인근 바다라든지 양식에는 물론 그리에 있겠습니다만은 가까운 제가 지금 하동화역을 경험해서 이야기합니다. 5km 방내에 있는 업들은 무조건 수온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뭐 거리적으로 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주민들께서 하동화역 기준에 양식 가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5km 방내에는 분명하게 온배수, 수온 관계로 상승 관계로 피해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대단한 지금 피해를 보고 조사 결과에도 저희들 회장에 5km 방내에는 바닷물이 1도 상승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뭐 그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지역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은 단점을 최소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영월이 동강 서강으로
우리 전국에서 유명한 청년지입니다. 거기도 조그마한 발전소가 있는데 절대 그 사람들은 그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그 설명에서 나왔지만 포항초 시금치 이런 장점만 내세우고 단점은 감축하면 이미지도 많이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